빨리 안 들어오시는 거지요? 뿌님, 안녕하세요. 너일스 뮤지션님, 안녕하세요. 뿌, 뿌님,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었나요? 네, 저는 그 닉네임이 네, 낯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미지 메이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날인데 이렇게 처음 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널스 뮤지션님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저도 무탈이 잘 있습니다. 방학이 왜 이렇게 짧은 것 같죠?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새 학기를 준비해라고 하는 서류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다시 부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내용들이라서 기분 좋게 강의 내용을 구성을 했고, 사실 이 내용은 그 제 책, 네, 여기 간호대학생활백서, 네, 여기에도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이미지가 어떻다고 그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미지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평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할 때 이미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평판이 좋은 것 같나요? 크앙님, 네, 안녕하세요. 크앙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방학이 진짜 순삭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학기 말 되면은 학기 말 정리한다고 바쁘고 성적 정리하고 뭐 이런다고 바쁘고 또 뭐 CQI 보고서 이런 거 한다고 바쁘고 근데 또 이제 또 새 학기를 준비해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판에 대해서 오늘 제가 평판을 바꿔드리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라는 거를 왜 관리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뿌님 감사합니다. 와우, 내일부터 수술실 출근하신다니 오늘 이 강의 정말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강의 목표가 여러분 사회생활의 시작 첫 출발점이 첫 출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출근, 그 장소, 그 시각에 가기 전에 과거죠. 오늘이죠. 그래서 그날, 오늘부터 여러분 관리를 잘 해서 좀 좋은 시작점을 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뿌님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제까지의 그 내 삶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예정이에요. 시작하시겠죠? 그런데 보통은 자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뭘 공부해서 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서 적응하는 일도 서툴고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도 바쁜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피드백을 해서 알려주는 내가 너무 달라서 그 갭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는가.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남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나가 아닌데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나를 얘기해? 라고 하거든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제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라고? 라는 문제에 이제 봉착했을 때에는 나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그 갭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입사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돼요. 너무 부담스럽다, 그죠? 우리를 관심 가지게 생각하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그 올드 조직 구성원이 되면 그럴 거예요. 우리 조직에 누가 들어왔지? 처음에 막 티를 안 내도 반가워. 너가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받아줘도 다 눈여겨보고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런 태도, 내가 입은 옷차림 이런 거 다 눈여겨보면서 나를 판단해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들을 며칠 경험하고 나서는 그 피드백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들어옵니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 꽤 충격이 클 수 있어요. 우리 널스 뮤지션님이 지도 교수님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이미지를 얘기한 적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은 흔히 이제 그 책이나 교재 같은 거 아니면 강의를 보면 뭐 옷차림, 예절, 예의, 뭐 화장하는 거, 뭐 가꾸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정확한 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지금의 이미지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최상의 이미지로 바꿔 나가는 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내면의 것이 내 외면의 것이 총체적으로 가꿔지는 건 아니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뿌님은 뿌님도 제 그 강의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띠를 안 하거든요. 오늘 머리띠를 해봤어요. 어떻나요, 이미지가? 평소보다는 조금 여성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조금 단정한 이미지가 보이나요? 지금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제가 아침에 거울 앞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 머리띠를 착용하는 순간 준비된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꾸미는가가 미래에 만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뿌님의 내일처럼 이왕이면 사회생활하는 그 시작하는 첫 만남, 첫 장소, 그 첫 자리에서 좋은 이미지로 보여드려야지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가 잘 관리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날, 첫 출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뭐가 결정되냐면 바로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예, 처음 봤을 때 결정지어지는 인상, 첫인상. 그게 수초 만에 결정된대요. 진짜 어이가 없죠.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 인간인가? 뿌님, 차가워 보인다는 말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이따 그 얘기 할게요. 그래서 첫인상은 인간이 진화되면서 이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적인 인간인가? 내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호적으로 마음 편하게 나도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수초 만에 결정 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싸워야 되나 얘랑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이 인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첫인상이 그래요. 첫인상이 이 수초 만에 결정되어지지만 앞으로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결정짓게 해주는 그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겠다, 그죠? 첫인상은 또 중요한 이유가요. 한 번 각인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받아들인 정보를 이후에 들어온 정보가 처음 정보랑 좀 다르다 하더라도 처음 정보랑 일관성 있게 맥락을 가져가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인상이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몸이 아픈가? 무슨 일이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안 좋았던 친구가 지각을 하면 그럴 줄 알았다. 어제 놀다가 늦게 잤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최초의 정보로 판단하는 그 정보, 우리 이런 내용을 실험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사람에 대한 성격 정보를 나눠줍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도 선택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호감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고요. 호응효과 관리학 배운 느낌 나네. 호응효과는 하나 부정적으로 봤을 때 다 나쁘게 평가하는 걸 우리 호응효과라고 한다, 그죠?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더 호감 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A랑 B라는 사람은 이 성격적인 측면이 똑같아요. 근데 뭘 먼저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인하는 그 인상 지었던 그 호감 정도는 달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점을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A라는 사람이 더 호감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럼 내가 지금 이미 첫 출근했어. 안 좋게 준 것 같아. 혜리님 안녕하세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첫인상을 안 좋게 줬으면 저는 망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첫인상이 안 좋아도 이후에 일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첫인상은 그냥 수초 만에 결정지어지니까 수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 결정지어진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 만나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첫인상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관상이즈 과학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인상 얘기할 때는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 톤이라든지 뭐 크기, 어조, 말투, 옷차림, 행동, 눈빛 다 봐요. 이게 다 결정지어져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첫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첫인상 가지고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상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정답은 없죠. 어떤 사람이 최고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안다면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간호사이거나 간호사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간호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 병동에 간호사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가서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딱 하는데 선생님 손톱이 너무 화려해. 네일 아트 장인한테 받았는지 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이쁘긴 이뻐. 근데 머리도 좀 너무 색깔이 화려하고 좀 부담스러운데 이 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또 친절하게 나한테 말을 거네. 무슨 일이시죠? 이러면서 말을 걸었어.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옷차림도 뭐가 잔뜩 묻어있고 막 구겨져 있고 속눈썹도 막 위에 나비가 한 마리 앉을 것 같아. 너무 화려해서. 자, 그런 차림으로 여러분에게 대하는 간호사를 여러분은 그 인상만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 진실과는 다르게 일단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에는요, 환자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그 병원의 이미지,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택이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겨진다라는 거죠.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간호사를 내 담당 간호사로서 만났을 때 신뢰를 하고 존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호사의 이미지가 어땠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면 좋을 것인가를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원하진 않지만 일단 직장 생활할 때는 단정하게 하고 퇴근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퇴근해서는 내 개인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그럼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나? 그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만 분리해서 한다는 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본인도 연기해야 되는 삶이고 상대방에게도 진실되지 못한 태도인 것이고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중적인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선택을 했고 그렇게 가기로 왔어요. 그러면 간호사로서 자아 실현해야 되고 간호사로서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를 선택한 내 자신에 만족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려면은 그 간호사라는 역할을 수행해나는 내가 나라는 이미지와 일치도가 높을 때 성취감, 만족도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내가 그럼 만들어 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력적인 이미지를 일단 고려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난 간호사로 살아갈 거니까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직업, 전문직, 간호 전문직의 이미지 고려해 봐야 되고요. 개인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 성격 그걸 다 고려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매력적인 이미지가 뭔지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주위에 매력적인 사람 아니면 인상이 좋은 사람 걔 참 좋은데 매력 많은데 라고 싶은 사람 한 명 딱 떠올려 보세요. 쉽게 안 떠올려도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려졌나요? 자, 그럼 눈을 떠보세요. 어떤가요? 뭐 눈 간격이 어떻고 코 길이가 어떻고 얼굴에 기미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나죠? 보통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친구, 매력적인 친구의 분위기, 이미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떠올라지는 거는 그 얼굴에 세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표정보다는 뭘 중요시 여겨요? 뭐 내 어떤 옷 입는지 그리고 내 이거 기미 가리고 잡티 가리고 그 다음에 화장을 더 하고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내 표정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첫인상을 결정짓는 거 가장 중요한 요인도 바로 표정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표정이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방금 떠올랐던 그 표정, 그 친구의 표정에서 짜증내거나 뭐 좀 신경질적인 그런 표정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은 인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웃고 있거나 온화한 표정이거나 밝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은 좋은 인상이라고 여기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이미지, 어두운 표정은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호감이라고 여겨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혜리님도 잘 웃고 선한 이미지의 친구가 생각이 났다. 또 널스 뮤지션님도 밝고 웃는 모습이 떠올라졌다. 보통 그런 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남들이 보여질 때 그런 표정을 해야겠다, 그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질 때 화장을 공을 들이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막 고른다고 몇 시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표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력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7가지가 있었어요. 밝은 인상,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기 미소가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도 어두운 사람을 크아님 떠오르는 사람이 없군요. 너무 슬프다. 어떤 사람도 사실 어두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참 인상 좋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인상, 밝은 인상을 일단 내면이 탄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밝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걸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긍정적인 말투. 긍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줄 아는 말이어야겠죠. 그리고 목소리도 자신에게 확신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내면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탄탄하고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 내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에도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신뢰감 있는 행동,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행동,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모습, 비전과 소명의식이 있는지. 이 직업이 그냥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매력있다, 호감있다 라고 여겨진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상을 가지고 가면 이외에서는 꽤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 좀 늦게 배우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기다려줍니다. 아, 너는 괜찮은 애니까 너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상. 그리고 간호 전문직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7가지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간호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성이라든지 책임감, 신뢰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이미지만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그 갭이 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은 그 갭이 적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갭이 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근데 진짜 내가 아닌데 오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해가 아닌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내 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기 때문에 오해가 아닌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내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안 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요. 아까 뿌님이 차가워 보인다는 말 했는데 제가 이 말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섭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무섭게 보인다. 왜냐하면 무표정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니다, 이제 이 말을 했겠죠, 친구들이. 그래서 옛날에 뭐가 유행했냐면 도시녀, 차도녀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좀 쌀쌀맞고 좀 차가운 여자. 뭐 유행 따라가고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론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겼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관계,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남이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이 첫인상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거를 알려줄, 소명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 채 그냥 첫인상만 가지면서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세월이 쌓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을 주고 있다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저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걸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인상을,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표정은 뭐예요? 이 얼굴 근육, 이 아무것도 힘 안 들 때 이렇게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무젓가락을 계속 메고 있고, 그 다음에 무표정일 때도 웃으려면은 일단 표정이 과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과해야지 무표정일 때 조금 내려가더라도 조금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은 거야. 계속 웃고 있었어. 이렇게 막 찡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표정인 순간에도 그렇게 처음처럼 막 화가 많다 약간 이런 이미지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개구리 뒷다리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제리님 안녕하세요. 출근 전에 억지로도 웃고 간대.
많이 웃어야지. 약간 무표정할 때도 약간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이제 거울 보고 이뻐야지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지니까 좀 약간 미소 지면서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무표정할 때 모습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표정인 모습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카메라 어플 끄고, 우리 어플 없는 그런 기본 카메라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서 보면서 표정을 안 짓고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정인가. 무표정일 때 짓는 표정은 평소에 많이 짓는 표정이에요. 많이 짓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이 모여서 무표정할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고 내 표정이 어떤지 먼저 진단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람들이 밝은 인상은 좋은 인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밝은 인상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동료와 일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뿌님 내일 출근이잖아요. 뿌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직장 동료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으세요? 똑똑한 이미지, 야무진 이미지, 실수 안 하는 이미지, 잘 적응하는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때는 그때 한참 막 공부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이미지에 굉장히 꽂혔어요.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나는 많이 읽어왔고 난 머리에 든 게 많고 난 똑똑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좀 잘난 척한다? 이제 싸가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야지 능력 있는 자라고 보이고 인정받고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질문 드린 적 있죠. 제가 어떤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2명이 왔다. 한 명은 얼굴 이쁘고 너무나 능력도 좋고 일 잘한다. 근데 애가 단점이 싸가지가 없어. 근데 다른 애는 조금 능력은 다소 부족하나 착해. 근데 이 둘 중에 누구랑 일하고 싶냐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택해서 가르치면서 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후자를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똑똑한 이미지, 야무진 이미지. 그런 사람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럽고 인간성이 좋아 보이는 인간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같이 있고 싶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표정 진단 내렸으면 거기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리고 다가가기 쉽고 말 걸기 쉽고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연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것을 출발점 기준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사회생활을 하고 싶으셔서 여기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는 이런 4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우리 아까 널스 뮤지션님이 지도 교수님이 내 생각하지도 못한 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당황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의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이. 남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 대해 저렇게 얘기했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오해를 만들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피드백들, 가족, 지인, 친구, 남자친구, 애인 이런 피드백들을 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내 최상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최상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원하는 이미지를 내 눈앞에서 딱 보고 따라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제일 좋은 롤 모델은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을 때 내 모습이 내 제일 좋은 롤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면 제가 학생 실습 나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하는데, 실습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무대가 될 그 임상 현장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내가 따라하고 싶은, 내가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겁니다. 저 선생님 너무 친절하다. 저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배려적인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 선생님 옷이 진짜 칼각이다, 주름이. 어떻게 저렇게 매번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까?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롤 모델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의 그 직업을 하시게 될 그 주 무대에서 하나씩 하나씩 좋은 거를 골라서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창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거 다 따라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결과는. 그래서 좋은 거에다가 내 성격, 장단점, 나의 것을 더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서 모델을 설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매너 익히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 교육하면, 이미지 메이킹 교육하면 보통 자세, 인사 예절 이런 거 하는데요. 매너가 정말 중요합니다. 킹스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서는 그냥 옷만 말끔히 있는 게 매너가 아니었잖아요. 인격, 품성,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모두가 갖춰줘야지 우리가 매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근데 대학생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었거든요. 대학생 때는 공부만 잘해도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그걸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매너라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관계의 영역이 확장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매너가 갖추어졌느냐 안 갖추어졌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매너 안 좋은 사람이랑 관계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시잖아요. 누구라도 매너 좋은 사람을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매너가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매너 교육이라는 게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직업군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되어 있지, 일반적인 대학생을 상대로는 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간호사라는 그 간호 현장을 살펴보시면 어때요? 좀 더 그 환자의 입장, 보호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이 의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간호사의 행동이나 말이. 간호대학생 그리고 간호사 기본 매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다, 그죠?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매너, 기본 매너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한 번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이럴수록 좋겠죠. 기본 매너가 뭔가요? 기본 매너 이런 거예요. 상대방 눈 마주치면 눈이 잔다. 말할 때 눈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한다. 그리고 출근 시간 혹은 수업 시간 이런 거 지키는 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언제까지 도착 예정이다.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있으면 그 동석하는 사람이랑 같이 식사 속도를 맞춰서 식사를 끝내주는 거.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함부로 끊지 않는 거.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칭찬하는 일 있을 때 칭찬하는 거. 이런 거 다 기본 매너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큰 결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매너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존중감,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면 기본 매너뿐만 아니라 각 모든 상황에서의 그런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매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매너를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참 좋네 라고 여겼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세요. 매너 잘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나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엔 따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게 마지막 이미지 내면화예요. 순간에는 연기하는 걸로 며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나도 서툴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좋은 사회생활 그리고 성장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이미지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최상의 이미지, 그 미래에 있던 그 최상의 이미지는 언젠가 현재 나의 이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 최상의 이미지로 바라보고 평가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요거에 대한 답.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땡땡땡하게 기억하길 바란다. 요 땡땡땡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이미지를 갖고 나가고 싶은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내일 또 출근하는 뿌님, 그리고 또 앞으로 출근 예정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이 이미지 메이킹 강의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사회 시장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랑님은 나를 착한 사람이길 기억해 주길 바란다. 선한 사람이길.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착하다는 게 좀 추상적이니까요. 우리 크랑님이 그 착한 크랑님을 좀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셔서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그 변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관계의 기술 하는 시간이거든요. 관계의 기술에는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순 없어요. 예수님도 안티가 엄청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순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 우리 뿌님 내일 출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떨리네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요 인사 잘하고요. 밝고 선한 표정, 편한 표정 그것만 하셔도 내일 성공한 겁니다. 내일 성공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